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봇입니다. 봇.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Conversation as a Service 또는 Conversation as a Platfor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될 영역이고 이제 각광을 받을 분야거든요. 그래서 찬찬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넥스트 앱? 앱 다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앱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빨리 갈아타고 준비했던 분들은 돈도 벌고 명성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앱이 끝나갈 때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빨리 준비한다면 저희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앱의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앱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날씨를 보고 이메일 보고 지도 앱 없으면 길을 못 찾고 SNS 하고요. 전체 모바일 앱 개수가 2015년 기준으로 3,600만 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3,600만 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메신저 앱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을 봐도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카톡을 매달고 사는 친구들이 옆에 계시죠. 메신저 앱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월간 모바일 사용량의 그 통계를 뽑아서 줄을 세어봤더니 SNS도 많지만 주로 그 메신저 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카카오톡은 이 글로벌 기준이라서 없지만 국내 기준을 뽑아본다면 당연히 카카오톡이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좀 정리를 해보면 평균 소유한 앱이 27개라고 하고요. 그 중에 4개에서 6개만 하루에 쓰고 30일이 지나면 다 지우고 3%만 남는데요. 이 얘기는 저한테 빗대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이런 사용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메시징 앱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고 메시징 앱을 이렇게 보유한 사용자가 25억 명 그리고 수년 내에 36억 명, 전 인류의 50%가 메시징 앱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시징 앱에 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앱 만들지 말고 메시징 앱에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넥스트 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봇입니다. 챗봇이라고 얘기도 하고 봇이라고 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요새 뉴스나 여기저기서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아니냐?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구글에서도 API.ai, 삼성도 비브라는 그 머신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비브라는 그 업체를 인수를 했고 페이스북도 with.ai라는 게 있고 아마존도 아마존 넥스라는 걸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SKT도 누구라는 디바이스가 나왔죠. 이게 좀 있으면 API를 발표한다고 뉴스에 났고요. 올해 상반기에 네이버도 라온이라는 챗봇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아미카.ai 그러니까 한국어 자연어 처리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넥스트 앱은 봇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굉장히 시나리오니까 좀 잘 맞아떨리는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Please block my calendar for CODIS from April 10th through April 12th. 네, 이거는 조작 미숙. 빌드 2016에 나온 데모 영상인데요. 이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Please block my calendar for CODIS from April 10th through April 12th.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디스라는 걸로 내 스케줄을 블락시켜줘, 잡아줘 이렇게 했거든요. 누구한테? 코타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코타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코타나가 그걸 알아듣고
일정을 She said there, I used to 잡아주고 stop 'cause I didn't feel like typing. And right away, the other thing you'll notice here is that Cortana actually has context from my previous chat with Gurney. So 네. even though I just told it the dates, 어떤 얘기냐면 코타나가 일정을 잡아주면서 코디스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메일을 코타나가 다 컨텍스트를 알고 코디스라는 행사가 더블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더블린 일정을 딱 박아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시리로 우리가 경험할 수 it 있던 actually knows 그런 the 거였죠. location 그래서 and 맞느냐? the Yes. conversation with Gurney. 그럼 코타나가 Now Cortana is proactively thinking about the 액티브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뭘 물어본 게 아니고 코타나가 이분이 주로 더블린에 출장을 갔을 때는 웨스틴 호텔에 잘 묵었나 봐요. 그거를 코타나가 알고 웨스틴 호텔에 방 잡아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코타나가. next 그럼 steps 코타나가 for the 물어본 trip. So she's actually suggesting that I connect 물어봤으니까 with the 이제 West 사람이 Anybody that knows 그래 the 잡아줘 West stay at West Anybody.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So 이제 what you see here 중요한데 now is Cortana has actually introduced the West Anybody into the conversation. 여기 또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Knows I normally stay at a West Anybody. 코타나가 웨스턴 호텔 봇을 대화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웨스턴 호텔 봇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하면서 뭔 짓을 하냐면 그 컨텍스트를 봇한테 넘기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하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더블린이라는 컨텍스트를 전달을 합니다. So 그러면은 what you see here now is Cortana has actually introduced the West Anybody. 웨스턴 호텔 봇이 그걸 정확히 알아듣고 그 방을 예약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을 예약하려면 뭘 해야 되죠? 룸 타입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룸 타입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룸 타입이 좋겠냐?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예약이 이 사람 이름으로 예약이 되는 겁니다. 예약이 되고 마지막으로 웨스턴 호텔 봇이 물어보죠. 이 더 도와줄 게 있느냐? 그럼 이제 이 사용자가 없어. 그러면은 이 대화에서 웨스턴 호텔 봇이 이제 나갑니다. 네. 땡큐 하면은 웨스턴 호텔 봇이 나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타나가 이 사람이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가 더블린에 제니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니를 갑자기 제니한테 연락할까? 그때 너 더블린에 가면 만날 거니까 제니한테 연락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연락해줘. 그러면 제니를 스카이프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서 내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타나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제니야, 안녕.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더블린 갈 건데 만날래? 그럼 엔터만 치면 된 거죠. 제니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 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련의 어떤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죠. 요새의 그 앱으로 사는 우리들의 시나리오는 조금 다르고 뭔가 자연어가 막 처리가 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버세이션 애저 플랫폼의 참여자는 3명입니다. 3명. people, 우리죠. 사용자. 그리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코타나죠. 시리죠. 구글에는 뭐 있죠? 하여튼 다 있어요.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그리고 이제 봇이죠. 이 3가지 주체가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이 UI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앱에서 보는 그런 UI가 아니고 우리의 내추럴 랭귀지, 말과 글이 새로운 UI가 되고 그 앱의 다음은 봇이고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메타 앱이다.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에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똑똑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봇을 만들어 볼 건데 4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애저 세미나니까 마지막에 애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코타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타나 스킬 킷. 코타나는 퍼스널 어시스턴트고 메타 앱이다. 사실 코타나는 윈도우 10에만 있지 않아요. iOS 앱에도 코타나가 있어요.
깔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도 코타나가 있고 엑스박스에도 있어요. 하나 더, 스카이프에도 이제 코타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코타나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코타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이제 스킬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코타나가 사용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스킬이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내추럴 스킬, 뭐냐면 코타나의 자체 기술이죠. 일정을 잡는다던가 타이머를 세팅한다던가. 우리가 이미 시리에서 많이 경험을 했죠.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Hey Cortana, remind me 5 minutes later. 이 알아듣고 meet my friends.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주는 거. 잘 안되네요. 네. 지금 영어밖에 안 돼요. 네. 영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과 그 언어를 지금 지원하는 것에 맞춰야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저는 지역을 미국어로 해놓고 언어를 영어로 해놔서 얘가 액티베이션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스킬 말고 프리디파인 스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더 푸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오더 푸드나 플레이 뮤직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스킬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더 푸드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우리의 앱을 띄워준다거나 웹사이트를 띄워줄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커스텀 스킬이 있습니다. 코타나가 브로커가 되어서 앱을 실행한다거나 웹사이트를 실행한다거나 서비스를 실행한다거나 제일 중요한 봇을 이제 초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연결되는 그 스킬을 커스텀 스킬이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우리가 말을 걸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코타나가 우리한테 말을 걸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타나를 제가 갖고 놀다 보니까 얘가 중간중간에 자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점심시간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내가 그냥 알려줬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집이 어디야? 직장이 어디야? 위치 같은 걸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가 나를 점점 알아가고 제 일정을 알려줬어요. 아웃룩 일정을 얘한테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이메일도 알려줬거든요. 이메일도 다 보고 있고 그런 식이죠. 그러다가 제가 아까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일정에 12시부터 2시까지 미팅 일정을 딱 잡으면 얘는 그 컨텍스트를 보고 뭘 알아채냐면 이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일을 할 거구나 라고 알아채고 이제 그 트리거링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물어봐요. 샌드위치를 시켜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할 것 같으니까. 샌드위치를 시켜줄까 물어보면 내가 시켜줘 그러면 그때 여기 컨텍스트가 발현이 돼요. 그 위치, 내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앱이나 봇한테 내 위치와 샌드위치 오더라는 컨텍스트를 넘기면 이제 봇이나 앱에서 주문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식이죠. 얘가 코타나입니다. 코타나가 미래에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자리매김을 할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도 이제 코타나 데브센터 하면은 얘를 일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지금 현재 순간에는 봇을 불러오지 못해요. 커밍 순입니다. 네, 커밍 순인데 곧이에요, 곧. 이게 이날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어디 나온 거는 아닌데 제가 예상을 하기에 2월 8일날 저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행사에서 분명히 코타나가 봇을 이렇게 불러주는 그게 코타나 데브센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타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봇, 새로운 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저에는 봇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봇 프레임워크. 봇 프레임워크는 어떤 두 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SDK입니다. 서비스와 SDK. 현재 SDK는 C#하고 Node.js를 제공을 하는 SDK를 제공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봇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얘만 가지고 봇을 멋있게 만들 수 있지는 않고 봇을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봇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만들 봇이 여기 있습니다. 봇이 여기 있고 이 점선 박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봇 프레임워크예요. 봇 프레임워크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게 이 봇 커넥터입니다. 우리가 만든 봇은 봇 커넥터를 통해서 저기 보이는 메신저 앱들, 컨버세이션 캔버스 또는 컨버세이션 채널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뭐 스카이프, 뭐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붙어가고 있거든요. 메신저들이. 그런 애들은 정해져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프로그래밍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웹페이지에 올라가는 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웹챗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같은 내 프로그램 안에 봇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이렉트 라인을 쓰면 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내가 봇을 만드는 거는 이 정도예요. 봇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거. 사실 근데 봇이 봇답게 똑똑해지려면 이 애저 안에 있는 또는 애저가 아니라도 됩니다. 애저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서비스라든가 머신 러닝이라든가 그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봇이 봇답게 뭐 자연어를 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딱 올리면 뭐 이미지 처리가 잘 되고 하려면 커그니티브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서 제대로 된 똑똑한 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봇 커넥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아시겠죠? 봇은 봇 커넥터랑만 얘기를 합니다. 봇은 봇 커넥터만 둘이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컨버세이션 채널은 봇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봇 커넥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세션을 유지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세션이라는 거는 대화를 어떤 특정 대화를 딱 찝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봇 아이디, 두 번째는 유저 아이디, 세 번째는 컨버세이션 아이디. 세 가지가 있어야 어떤 특정 대화를 딱 거기에 메시지를 딱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세션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봇을 확장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스테이트 리스 그러니까 뭐 메모리에 뭘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스테이트 리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용도 그리고 자동으로 저쪽 채널이랑 막 연결해주는 그런 용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딘가에 서버가 있을 거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봇 커넥터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봇 커넥터.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이 봇 커넥터와 내 클라이언트, 내 봇을 좀 내 마음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컨버세이션 채널 뭐 페이스북, 스카이프 이런 것 중에 다이렉트 라인 API가 있거든요. 결국 모든 게 REST API로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들 어떤 안드로이드 앱에 내 봇을 넣고 싶다 그러면 다이렉트 라인 API를 써가지고 봇 커넥터랑만 딱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다이렉트 라인 API에는 몇 개 없어요. 오센티케이션, 샌드, 리시브, 파일 업로드 이 네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API가 몇 개 안 됩니다. 걔를 이용을 해서 그 오센티케이션을 해서 토큰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받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다이렉트 라인 REST API인데 이따가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스카이프 된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POC를 진행한 몇몇 팀에서 연구를 많이 했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을 붙인 사례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명된 거예요. 잘 돼요. 카카오톡에 가면 옐로우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디 파가지고 이제 그 유저들이랑 친구 맺어서 대화 주고받고 이런 기능이잖아요. 옐로우 아이디를 하나 따서 그 옐로우 아이디 안에 보면 API로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API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 API로 커넥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봇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에 봇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찌됐건 API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됐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개발자 포털을 제공합니다. 여기 밑에 주소죠. dev.botframework.com에 가면은 봇을 이제 등록하고 설정하는 채널들을 설정하는 그리고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개발자 포털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봇 디렉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봇들이 이제 쫙 모여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골라 설치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봇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마치 앱스토어처럼 리뷰 절차가 있더라고요. 퍼블리싱을 하면은 이거 잘 만들어졌는지 리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봇 디렉토리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봇 빌더 SDK를 제공해요. 두 가지로 제공합니다. C샵과 Node.js. SDK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잘 돼 있고 저는 이제 Node.js를 요새 한참 공부 중이라서 Node.js를 해보려 했으나 C샵이 좋아서 C샵으로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다이알로그라는 클래스더라고요. 이 대화들이 여기서 정의가 되고 재사용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클래스가 이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그런 스테이트 관련 클래스들이 있고 근데 그 도큐먼트를 보면은 그 대화의 종류가 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대화가 있거든요. 루이스 다이알로그 이따 나올 건데 자연어 처리 API가 딱 붙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루이스 다이알로그를 제공하고 프롬프트 다이알로그, 폼 다이알로그 이런 걸 제공을 하거든요. 좀 이따 코드를 보시면 어떤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C샵과 Node.js로 되어 있는 SDK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나는 C샵이 아닌데요. 나는 Node.js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귀찮지만 좀 기다리는 게 싫다면 나오겠죠 앞으로. 기다리는 게 싫다면 이게 다 REST API로 봇 커넥터랑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REST API는 공개가 돼 있고 이게 어떤 언어든 REST API로 봇 커넥터랑만 연결을 해주면 이 SDK랑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뮬레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최신 버전 이제 3.5가 최신에 나왔고 리눅스, iOS가 아니죠. 리눅스, 맥, 윈도우에서 다 돌아가는 크로스 플랫폼 에뮬레이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봇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데모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흐름만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쓸 거고 C샵을 쓸 겁니다. 이거는 도큐먼트 가면 getting start라고 있어요. 그 시작하는 문서. 거기에 보면은 안내가 자세히 돼 있고요. 이따 참고 링크는 뒤에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 봇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기본 템플릿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샘플 한 줄의 샘플 코드까지 딱 들어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C샵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금방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이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제 장담하건대 4시간 안에 봇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 기술이 고스란히 쓰기 때문에 만약에 C샵이면은 AS 다음에 MVC, API 뭐 이런 걸 내가 조금 해봤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4시간 안에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Node.js도 마찬가지로 내가 Node.js 좀 해봤다. 그러면 정말 4시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담하느냐? 제가 해커톤을 해봤더니 그 다른 분들도 다 그만큼 만드시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핵심 라이브러리 두 개가 여기 마이크가
요 두 개죠. 요 두 개. 봇 빌더랑 봇 커넥터. 그 다음에 딱 봐도 ASP-MVC라는 거 알 수 있죠. 컨트롤러가 있고 메시지 컨트롤러 들어가면은 명확합니다. API 컨트롤러 딱 보시면은 ASP-MVC 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실 거고, 여기에 이제 포스트로 들어오는 요 메서드, 요 액션이 진입점입니다. 요 액션이 진입점이에요. 즉 봇을 설정을 쭉 한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 하이 딱 보내면 여기로 딱 꽂혀요. 딱 꽂혀가지고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샘플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그 들어온 메시지 개수 세가지고 너는 이 텍스트를 보냈고 뭐 몇 글자야, 요 메시지를 이제 되돌려주는 아주 간단한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평소에 하듯이 F5 눌러가지고 실행하면은 봇이 실행이 된 거예요. 로컬에서 개발 환경에서 실행이 된 거고,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default.html이 디폴트 페이지로 뜹니다. 여기 떴네요. 왜 안 나오지? 떴는데. 얘인데요, 얘. 왜 앞으로 안 오죠? 3979번 로컬호스트로 떴고, 근데 걔는 이제 그 홈페이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API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3979 커넥트 하면 연결이 됩니다. 여기 연결이 됐다고 나오죠. 얘가 바로 봇 프레임워크 에뮬레이터거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에뮬레이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쓰면은 지금 응답이 왔죠. 브레이크 포인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답게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 메시지는 타입이 메시지 타입이고 요 코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5글자야 라고 알려주는 아주 심플한 앱이죠. 봇이죠. 봇이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send reply to action async만 호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봇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 틀입니다. 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내 기업, 우리 회사에서 많이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고, 그걸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쫙 이쁘게 분석을 해놨다. 그게 DB에 있다. 그럼 여기서 DB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쫙 뿌려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봇인 거죠. 이거에 대한 배포는 똑같아요. 우리 애저에 배포하는 것처럼. 이제 이 배포 애저에 대해서는 이따 4번째 챕터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봇을 그 dev.botframework.com 가서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봇을 어떻게 개발하냐, 환경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봇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봇 그 자체로만 좀 어렵죠. 왜냐면 제가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코드를 넣으면 당연히 되는데, 어느 세월에 내 실력에 자연어 처리를 어느 세월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넣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지 서비스라는,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20몇 개가 있는 그 API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많고, 얘들을 조합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 처리 이런 것들 하면 페이스 인식, 이모션 인식, 그러니까 사진을 딱 올리면 이 사람이 뭐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처리 그런 거서부터 이 곳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랭귀지 언더스탠딩이거든요. 루이스라고 하는 걸 줄여서 랭귀지 언더스탠딩 인텔리전트 서비스라고 루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Q&A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걔는 뭐냐면 우리가 웹페이지 같은데 서비스 만들면 이제 Q&A 페이지 있잖아요. 질문 답변이 잔뜩 있는 그 URL을 얘한테 딱 던지면 자기가 질문과 답변을 막 분석을 해서 인덱싱을 딱 해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누가 단어나 문장을 탁 던지면 답변을 알아서 잘 이렇게 짝짝 전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Q&A 봇을 만든다 그러면 저런 애들 갖다가 루이스 딱 붙여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런 데 나와서 금방 됩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죠. 하다 보면 막히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코그닛 서비스는 여기 가면 있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이게 루이스라는 애 그 웹페이지인데 루이스.ai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루이스는 뭐냐면 이런 문장을 주면은 여기 보면 Could you tell me summary of toda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주면은 얘가 내가 정의해 놓은 의도 중에 하나에 속하는지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이제 확률이 나와요. 뭐 0.95 확률이 나와서 이 인텐트를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문장을 주면 그 문장의 의도가 뭔지를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문장을 주면 얘가 인사말을 하는 건지 문장을 주면 어떤 서머리를 요구하는 건지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거거든요. 인텐트를 주고 인텐트와 함께 이런 파라미터를 좀 줍니다. 그러니까 투데이 하면은 서머리를 하는데 오늘자 서머리를 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이 entity랑 같이 줍니다. 프리빌트 엔티티 데이트 타입을 같이 주는 형식이거든요. 루이스는 또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API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구현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문장을 탁 넣으면 인텐트가 딱 나옵니다. 그런 거고 애저 봇을 배포하고 운영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애저입니다. 애저. 대표적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심플하게 이 봇이라는 게 결국 구현물 자체가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웹에 올리면은 딱 맞아요. 웹에 딱 배포 딱 눌러서 딱 올라가면 끝입니다. 그냥 바로 돌아가죠. 웹 애플리케이션이라 웹 앱에 잘 어울리는데 최근에 이제 펑션 앱이 나왔잖아요. 펑션 앱이 이제 서버리스인데 펑션 앱도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고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펑션 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봇을 이제 거기다 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규모가 큰 봇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서비스 패브릭도 하나의 옵션이죠. 사례는 아직 없어요. 서비스 패브릭을 사용한 사례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으로 막 배포되고 스케일링되고 그런 대규모 봇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비스 패브릭.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시스템의 결과를 녹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되죠. 요것만. 자, 예를 들어서 피자 주문 앱이에요. 피자 주문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피자를 먹을 거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게 1, 2, 3, 4, 5, 6, 7, 8, 프림, 수프림 뭐 이렇게 피자 종류가 쭉 나오고 1번 선택하면 그 다음에 토핑을 뭐 할 거냐 뭐 콜라를 먹을 거냐 우리 피자 주문 앱을 써보면 굉장히 질문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주문 같은 거는 지금 뭐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정해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잘 받아다가 갖고 있다가 주문 API한테 탁 던지면 되는 아주 간단한 앱이 되겠죠. 그 앱을 구현할 때는 이제 SDK에 보면 폼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주문을 받는 경우처럼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다면
SDK에서 이걸 제공을 하는데 이런 식의 질문과 선택지를 주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SDK의 한 그 기능입니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넘이죠, 이넘. C샵에서 이넘.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봇을 만드는 코드인데 샌드위치 옵션 뭔지 모르겠어요. 햄이 들어간 뭐 이런 이넘으로 정해놨죠. 그 다음에 몇 인치냐 그 옵션을 또 이넘으로 정해놨고 빵 타입 이넘으로 정해놨죠. 이렇게 이넘으로 정해놓고 이 샌드위치 오더 클래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이넘들을 이제 딱딱딱 꽂아준 겁니다. 그리고서는 폼플로우를 착 돌리면은 이 이넘 값으로 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질문을 생성을 하고 이 옵션을 쫙 리스트해주고 사용자가 1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중에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짝짝짝짝 해가지고 주문 세트를 만들어서 API에 탁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폼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주문 앱 만들 때는 아주 심플하죠. 근데 저는 이제 시도를 안 해본 게 이게 다 영어랑 잘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볼 걸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한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이넘에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이 이넘에 한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옵션을 줄 수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애트리뷰트로 질문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그 자동으로 하지 말고 질문을 또 한글로 쓸 수 있거든요. 한글로도 이 폼플로우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타입이 있냐면 FAQ 같은 거, FAQ. 그러니까 질문 답변이 막 수백 가지가 있고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이런 검색 엔진을 딱 도입하면 이제 끝입니다. 검색 엔진에다가 질문과 답을 인덱스를 만들어서 쫙 저장을 해놓고 원본은 뭐 DB에 있다고 쳐도 그 다음에 곳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거나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틀렸어요 이런 거 패스워드를 딱 인식해서 패스워드를 검색 엔진에 주면 적절한 답변을 줄 겁니다. 또는 그 답변이 한 2개, 3개가 된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질문은 정확히 뭔가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검색 엔진 한글 지원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검색 엔진이 들어가면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봇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질문이 맨날 본 얘기하면 옛날 뭐 심심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다이나믹한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답변을 좀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연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연어 처리 루이스를 붙여서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있는 자연어 처리 모듈을 붙여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글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죠. 한글이 안 돼요. 지금 뭐 스페니쉬, 이탈리안,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개가 더 늘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글이 안 돼가지고 저희 팀에서 저희 주관하는 팀에서 지금 본사를 엄청나게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반기 안에 한글이 출시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엄청 쪼고 있거든요. 한글이 되면은 이제 한글 어떤 질문을 모르겠어요. 그 미국 애들이 만든 건데 한글의 품질이 얼마나 잘 될지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겠지만 한글이 지원되면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루이스를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은 안 했네요. 루이스.ai라는 사이트가 있고 로그인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마 있을 겁니다.
몇 개 시도를 해본 게 있죠. 그래서 캣봇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인텐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인텐트를 이제 추가할 수 있어요. 의도.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 그 문장의 의도가 뭘까를 내가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죠. 만약에 정말 어떤 잡담이나 떠들고 노는 봇을 만들고 싶다. 라면 그 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인텐트를 최순실 뭐 이런 인텐트를 주는 거죠. 여기다 쫙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 어떤 인텐트와 관련된 엔티티,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또 밑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프리빌트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데이트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또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막 쓰는 거예요. 문장을 이게 영어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How to use my gift card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루이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얘는 인텐트가 기프트 카드라는 인텐트로 나는 0.96%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나한테 줍니다. 프로그래밍에 주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기프트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착 던져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못 알아먹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못 알아먹는 게 여기 잔뜩 쌓여 있어요. 한참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인텐트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 트레인 버튼 있죠. 트레이닝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자꾸 들어와서 여기 쌓이고 걔는 이제 인텐트를 알아먹지 못해서 none이라는 인텐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여기 쌓여 있고 걔들을 자꾸 트레이닝을 해주고 인텐트를 또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한 3년 돌리면은 정말 괜찮은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신문이나 어떤 그런 소식들을 쫙 거기서 크롤링 해가지고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인텐트를 봇 코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루이스 다이알로그라는 그 SDK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클래스에 루이스 다이알로그라는 그 얘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구현을 하고 루이스에 이제 API 키랑 시크릿 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딱 아실 거예요. 루이스 인텐트 그리팅 인사. 그러면 이렇게 메서드를 딱 만들어주면은 루이스가 인텐트를 인지해가지고 그리팅이라는 인텐트를 인지하면은 여기로 딱 꽂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메시지를 적절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날려주면은 봇이 되는 거죠. 메신저에 스카이프에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렇게 적절한 답변이 딱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잘 해놨죠. 그래서 루이스 앱도 금방 만들 수 있는 환경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업데이트된 건데 프로액티브 봇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웹처럼 내가 리퀘스트를 해야 리스폰스를 주는 그런 봇이었는데 당연히도 봇이 나한테 먼저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구조를 쓰면 된다는 거죠. 펑션 앱 같은 거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엔드 시스템에서 뭐가 막 돌아가지고 에러가 나는 게 딱 발견이 되면 그 에러 메시지나 이런 상황을 큐에 딱 넣으면 펑션 앱이 그 큐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보스한테 딱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스한테 주면은 내 메신저로 갑자기 뿅 서버 에러가 났다. 뭐 이런 거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버의 상태를 물어보면 이제 상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지막으로 애저 쪽에 애저 봇 서비스라는 게 프리뷰로 들어왔거든요. 얘는 펑션 앱 기반이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펑션 앱처럼 이렇게 UI가 나오고 코딩을 이제 웹사이트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5가지 템플릿을 제공해요. 베이직, 랭귀지 언더스탠딩, 프로액티브, 폼, Q&A 이렇게 5가지
템플릿을 제공해서 딱 클릭하면 소스가 쫙 만들어지고 조금만 이제 모디파이나 하면은 이제 봇이 만들어지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펑션 앱도 있고 웹 앱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이제 쉽게 봇을 접근할 수 있게 저런 서비스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 프리뷰인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그 UI 안에서 테스트도 가능하거든요. 사례. 제가 매드업이라는 스타트업이랑 봇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모바일 개발하시는 개발자분이랑 저랑 그리고 데이터를 좀 다루시는 분 이렇게 세 명이서 기획하고 개발 둘 세 명이서 만들었고 이게 이제 영상이에요. 이쪽이 안드로이드 앱이고요. 저쪽이 스카이프거든요. 그래서 봇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채널에 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뭐 스카이프,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데 다 뿌릴 수 있거든요. 영상은 CS 봇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적절한 답변을 해주고 답변을 못 해주면 이제 그 원하는 질문을 써주세요 해서 관리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루이스는 못 쓰니까 한글을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봇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런 메시지 있죠. 메시지들을 한 3개 세트 이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답변이나 코멘트를 주는 느낌을 주지 않게 이렇게 DB에 한 3, 4개 정도 더 넣어서 뭐 예 맞아요 뭐 그런가요? 뭐 이런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은 끝났고 컨셉 다 증명을 했고 얘를 이제 핀캣 앱이 있어요. 앱에 지금은 그 문의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폼이 떴거든요. 이메일 보내는 폼이 뜨고 거기에 질문을 딱 던지면은 스타트업이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그거 들어오면은 이거 해줘야 돼. 답변을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스트레스잖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개발하다가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어요. 얘로. 그래서 일정 정도 FAQ는 얘로 다 답변을 해주고 정말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답변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실제 앱에다가 붙이기 직전입니다. 붙이기 직전인데 실제로 붙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안드로이드 앱을 샘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라인 API를 통해서 봇하고 이제 봇 커넥터랑 연결을 했고 봇은 애저 웹앱에 배포를 했고 C샵으로 개발해서 그 SQL DB에 뭐 질문 답변 뭐 이런 것들 좀 저장을 해놔서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CS 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루이스가 있거나 아까 폼플로우 이런 걸 썼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제가 그걸 안 쓰고 그냥 생 다이얼로그로 커스텀 다이얼로그를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막 이렇게 약간 어떨 때는 질문들이 순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질문 다음에 뭘 선택하면 그 다음 질문은 뭐고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를 이렇게 좀 코딩은 좀 이틀 만에 해가지고 복잡하게 됐어요. 다이얼로그가 5개가 있고 얘가 체인처럼 연결시켜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 제 너무 빨리 끝나나요? 이거 어떡하죠? 여기 저희 팀에서 만든 블로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따라해 보시면은 정말 뭐 몇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템플릿을 여기서 다운받고요. 에뮬레이터도 다운받고 지금 보여드린 모든 구현물 있잖아요. 그게 다 오픈소스로 GitHub에 다 있습니다. 빌더 SDK 뭐 그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택 오버플로 이런 데 보면은 질문들이 막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고 블로그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라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은 금방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성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